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학습 전략은 속진과 심화입니다. 속진은 학년이나 교육 단계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심화는 기존의 학습 단계에 대한 확장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속진과 심화는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위비가 분명한 수학 교과의 경우에는 속진과 심화가 유행처럼 번갈아 강조되고 있죠.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있어 속진과 심화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진과 심화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속진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학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진도를 나감으로써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요. 다 아는 내용을 반복해서 배울 때 느끼는 수업에서의 지루함이나 흥미 저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졸업으로 이어질 경우 후속 학업이나 진로를 빨리 시작할 수 있으므로 남들보다 유리한 경쟁 위치를 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진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또래와 함께 학습할 경우 정서적 미성숙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학습만 강조하다 보니 기초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속진을 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심화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의적인 사고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학습 단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보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좀 더 과감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요. 다양한 교과를 연계한 융합형 수업을 구성하기도 수월할 뿐더러 속진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화 학습은 교사의 전문성, 적절한 학습 자료, 그리고 긴 호흡의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므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구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진 수업보다 오히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학습자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도 있지요. 수업이 끝난 이후에 객관적인 성취도 평가도 속진보다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한다고 여겨진다면 속진과 심화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과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영재교육원의 수학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 평가와 현행 수준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학생들의 속진과 심화 능력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의도겠죠. 그리고 두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속진의 정도가 심화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선행 정도는 2.39년이었습니다. 대상자가 초등 4, 5학년이었으니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선행이 진행된 학생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현행의 학업 성취도, 다시 말해 현재 자기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총 14문제를 낸 결과 평균적으로 12문제 정도를 맞췄는데요. 보통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14문제 중 12문제를 맞춘 것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라 생각한다면 그 결과가 기대보다는 높지 않을 듯합니다. 더군다나 14문제의 수준이 보통 수준의 학생들을 초점으로 만든 문제이므로 그 결과가 더 의외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화 문제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지의 만점 점수를 알 수 없어 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유창성이나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내는 융통성에 비해 희소한 아이디어를 내는 독창성의 경우가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선행학습이 창의적인 사고의 자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선행학습과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실제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의 성취도도 높은지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선행학습의 기간이 1년 이하인 학생들의 영재교육원 성취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학습의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영재교육원의 성취도가 점점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연구 모두 속진의 정도가 심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속진의 정도는 1년 내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면 모든 시간을 속진에 투자하기보다는 속진의 수준을 1년 정도로 유지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 심화, 흔히 말하는 사고력 수업과 같은 것에 할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체격과 체력을 모두 키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까지 영재 다이어리의 송쌤이었습니다.